안녕하세요. 22년도 제2회 전기기사 전기자기학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시면요. 입실론 R이 81이고 뮤 R이 1인 매질의 고유 임피던스를 구하래요. 고유 임피던스는 파동 고유 임피던스 이타 갖고 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 입실론 R은 비유전율이고 뮤 R은 B2자리래요. 우리가 파동 고유 임피던스 이타는 기본식이요. 자계에 대한 전개와의 비입니다. 이거 매질로 바꿔버리면 루트 입실론분의 뮤예요. 근데 문제가 유전율 투자율을 준 게 아니라 비유전율 비투자율 줬으니까 쪼개입니다. 그 유전율은 진공과 비유전율의 곱이고요. 투자율도 진공과 비투자의 곱이어서 진공은 진공끼리 쓰면요. 입실론 제로, 뮤 제로. 루트 비유전율 입실론 R, 비투자율 뮤 R이래요. 그럼 우리가 진공 유전율 다 외우셨을 겁니다.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진공 투자에도 4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다 외우고 계신 거야. 그래서 넣어보시면 이게 약 377 정도가 됩니다. 루트. 그다음 비유전율은 줬죠? 81. 비투자에 줬네? 1. 그래서 이거 계산기 눌러보시면 약 41.9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강자성체에서요. BH 곡선을 자세히 관찰하면 매끈한 곡선이 아니라 자속 밀도가 어느 순간 급격히 계단적으로 증가가 되고 또는 감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대요.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럼 용어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바크하우젠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이다라는 거. 그다음 이제 3번 문제 보시면 진공 중에 무한 평면 도체와 D메타만큼 떨어진 곳에 선전화 람다가 무한 직선 도체에 평행하게 놓여져 있대요. 근데 직선 도체 단위 길이당 받는 힘이 얼마냐 그랬어요.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무한 평면 도체가 하나 있답니다. 여기서 D메타 떨어진 곳에 선전화 밀도가 있다는 얘기는 도선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직선의 도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때 그 직선 도체에 대한 전하가 선전화 밀도 람다 쿨럼 퍼 메타. 그랬을 때 이 도선과 이 평면 사이 작용하는 힘을 구하래요. 그럼 이건 이제 뭐 이용하냐면요. 영상법을 이용합니다. 그 평면이 나오면 평면 거울에다 이거 비쳤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편에 똑같이 D메타만큼 떨어져서요. 똑같은 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크기는 같고 쿨럼 퍼 메타. 부호가 반대인 영상의 선전화가 맺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선전화에서 작용하는 힘을 이제 구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요. 이 빨간색 도선에 선전화가 있으니까 이 도선에서 전개가 수직으로 표면에 대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럼 전개 내에 영상의 선전화를 놨을 때 받는 힘을 구해 주시면 돼. 그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힘 F는 전개 E 안에 마이너스 람다라는 영상의 선전을 놨을 때 받는 힘이야. 기본 단위는요. 전개 내 전화 놓으면 받는 힘 뉴턴입니다. 근데 이 선전화 1m당 전하니까 힘도 1m당 작용하는 힘이야. 그럼 니 거로 하길 마이너스 람다 쓰시고요. 전개는 선전화에 대한 거니까 2 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입니다. 그때 요 R이라는 게 떨어진 거리인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에서 DD 더하면 2D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넣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람다 미즈 2 파이 입실론 제로 R이 2D입니다. 그리고 람다. 그럼 요거 이제 정리만 하시면 돼. 그럼 미즈 2에다 2 곱하면 4 떨어질 거고요. 파이 입실론 제로. 그 다음에 D 남았죠? 그 다음 마이너스 람다에다 람다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람다입니다. 단위는 뉴턴 퍼 메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크기만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 부분만 계산된 거 체크하시면 돼서 4파이 입실론 제로 D분의 람다, 람다 제곱이죠, 이게. 람다 곱했으니까 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 거 체크해 보시면 답이 3번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평행 극판 사이에 유전율이 각각 입실론 1, 입실론 2인 두 유전체를 그림과 같이 평행하게 채우고요. 그림과 같이 채우고 극판 사이 일정한 전압을 걸어줬대요. 두 유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유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어떤 방향이냐? 방향을 물어봤어요. 근데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 크다라고 해서 부등호를 줬는데 입 벌리고 있는 게 큰 겁니다.
입 안 벌리고 있는 게 작은 거야. 그럼 이제 입실론 원이 유전율이 큰 거고요. 입실론 원이 유전율이 작은 거래. 그러면 힘의 방향은요. 유전율이 다르니까 요 사이에 이렇게 경계면이 만들어집니다. 이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은 유전율이 큰 데서 작은 쪽으로 작용해서 위에서 밑으로 힘이 항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전이 큰 데서 작은 쪽으로 힘이 가해지다 보니까 위에서 밑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는 B가 됩니다. 그래서 B가 답이 된다는 것은 유전율이 큰 데서 작은 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니까 1에서 2 쪽으로 힘이 가해져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5번. 정전 용량이 20 마이크로페라인 공기의 평행판 캡탄스에 0.1 쿨럼의 전하를 충전하였대요. 두 평행판 사이에 비유전율이 10인, 그러니까 비유전 입실론 S입니다. 10인 유전체를 채웠을 때 유전체 내 표면에 나타나는 분극 전하량이 어떻게 되냐? 분극 전하 QP 구하래. 그러면 이제 유전체를 채우게 되면 변이에 의해서 분극을 일으키는데 그 분극된 전하량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QP. 그럼 주어진 전하량에다가 가로 열고 1 빼기 입실론 S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극의 세기 공식에서 분극의 세기는 전속密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면적 둘 다 없어져 버리면 전하만 남게끔 돼 있어서 분극의 세기 공식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럼 Q라는 것이 얼마 줬냐면 0.1. 가로 열고 1 빼기 비유전율이 얼마로 줬냐면요. 11이죠. 그래서 이거 계산기를 누르시면 0.09가 나옵니다. 단위는 쿨럼. 그래서 0.09로 되어 있는 거 3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 유전율이 입실론 1과 입실론 2인 두 유전체가 경계를 이루며 평행하게 접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위에는 유전율 입실론 1, 밑에는 입실론 2예요. 그 유전율이 다르니까 경계면이 이렇게 있겠네. 이면서 평행하게 위아래 있답니다. 그때 입실론 1 쪽에 전하 Q가 놓여져 있대요. 그때 이 전하와 입실론 2의 유전체 사이에 작용한 힘이 어떻게 되느냐? 힘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유전율이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 크다라고 하면 좀 전에 했듯이 유전율이 큰 데에서 작은 쪽으로 힘이 작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이 2보다 크면 위에서 밑으로 힘이 가해진다는 얘기 이렇게. 그 힘을 전하에다 가해졌으니까 이 전하가 밀려나겠죠. 이동. 밀려난다는 얘기는 뭐다? 반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발력에서 밀려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 컸을 때 반발력이 작용한다.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힘이 가해지니까 전하가 밀려난다. 곧 반발해서 밀려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7번. 단면적의 균이랑 환상철심에 권수가 100K인 A 코일과 권수가 400K인 B 코일이 있대요. 그때 A 코일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가 4mH. 그때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M. 그리고 단 누설 자속은 0이래. 그 누설 자속이 없다라는 얘기는요. 결합계수 K가 1이라고 주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제 조건이 A 코일이 있고요. B 코일이 있습니다. 근데 A 코일의 권선수로 N1 이꼬로 100이라고 준 거고요. B 코일에 대한 권선수 N2를 400이라고 준 거야. 그리고 A 코일에 대한 자기 인덕 L1을 줬는데 4헬리라고 준 겁니다. 읽어보시면. 그때 상호 인덕턴스 M이 얼마냐 물어본 거죠. 그럼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하는데 결합계수가 1이라는 걸 줬으니까 이걸 활용을 합니다. 그럼 결합계수 K는 밑줄 루트 L1 A2분의 M입니다. 이게 얼마 나왔다니 1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눗셈 건너가면 곱셈이야. 그럼 M은 루트 1은 곱 하나만 하니까 L1 A2입니다. 그럼 문제상에서요. L1은 주어져 있어. 근데 A2 값이 없습니다. 그럼 찾아오셔야 돼. 뭐 가지고? 권선수 갖고 찾아오셔야 돼. 그러면 이 자기 인덕턴스는요. 권선수하고 무슨 관계냐면 제곱의 비례 관계를 갖게끔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웁니다. A2는요. 비례하는 거니까 자기 거 올려. N2. 상대편 거 내립니다. 그 다음 제곱에 비례하고요. 상대편 거만 곱셈해 주시면 돼. 그럼 갖다 이제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 넣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루트. L1은 그대로 쓰시고요. 가로 열고 A2는 N1에 N2에 제곱에 L1이 돼. 그럼 L1 곱하면 제곱이 이것도 제곱이니까 다 나가버립니다. 그럼 결과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N1, N2분의 L1도. 그럼 갖다 이제 주어진 숫자만 넣으시면 되지. N1이라는 것이 100으로 줬고요. N2라는 것이 400으로 줬고요. L1이 4야. 그래서 16헬리가 됩니다. 그래서 16헬리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공식을 외우고 있으시면 그냥 바로 요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바로 쓰시는 거고, 아니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이제 8번 문제 보시면 평균 자로의 길이. 자로의 길이는 자석이 흘러간 길인데 L이랍니다. 평균 단면적, 그래서 단면적은 S죠. 환상 솔레로이드에 자기 인덕턴스가 줬어요. 5 미리헬리라고 하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코일에 대한 권선수가 몇 회 관계냐. 권선수 N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 철심에 대한 B2자일이 15,000이랍니다. B2자일은 뮤 S라고 쓰는 거죠. 그럼 환상 솔레로이드의 자기 L은요. 기본 공식이 밑줄 스몰 L분의 뮤 S의 N 제곱입니다. 이거 한 번 더 쓰면요. 밑줄 A 그대로 쓰시고요. 투자일을 준 게 아니라 B2자일 줬으니까 진공과 B2자일의 곱이야. 그다음 S의 N 제곱이죠. 단위는 헬리.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권선수를 물어본 거니까 N으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N으로 정리를 해보면 L, 스몰 L이 나눗셈이니까 건너가면 곱셈. 그 다음 뮤제로 뮤S의 N은 곱셈이니까 건너가면 나눗셈. 그리고 N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L이 나눗셈이니까 건너가면 곱셈 될 거고요. 뮤제로 뮤S의 S는 곱셈이니까 건너가면 나눗셈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원래 제곱이었으니까 없앴어요. 그럼 루트 씌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갖다 주어진 숫자들을 멍창 넣는 거지. 단위 맞춰서. 그래서 L이라는 것이요. 5.4 밀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 L은 자로의 길이인데 10cm예요. 그럼 10 곱하기 cm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뮤 제로는 진공투자일이니까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 다음 B2자일은 15,000 줬네요. 곱하기 면적 줬죠. 2cm 제곱이니까 메타 재성으로 고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로 다 두들겨 보시면 1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2로 되어 있는 거 2번 찍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9번. 투자일이 뮤이고요. 단면적이 S메타제곱, 길이가 L메타인 자성체에 권선을 N에 감아서 I암페 전류를 흘렸대요. 이 자성체에 대한 단면적이 S를 통과하는 자속이 얼마냐? 파이 구멍입니다. 요게 이제 자기회로에 대한 오음의 법칙이 있어요. 자속 파이는 자기 저항분의 기자력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기자력 F는 NI고요. 자기 저항은 기본 공식이 뮤 S분의 L입니다. 그럼 뮤 S가 위로 올라가서 곱셈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L분의 뮤 S의 NI가 된다. 단위는 웨버.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L분의 뮤 S NI 되어 있는 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요. 이 자체만도 시험 문제입니다. 자속, 자기장, 기자력 가지고 세 개 중에 2개 주고 하나 푸는 문제가 있고요. 기자력 F는 NI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있고요. 자기장 RM만 구해라. 그래서 뮤 S분의 A. 요거 하나만 구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지금처럼 자속만 구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자기 회로에 들어가 있는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연결한 거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0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그림은 캡스턴스의 유전체 내에 흐르는 변이 전류를 보여준다. 이 캡스턴스의 전극의 면적이 S, 전극 내 축적된 전하를 스몰 Q, 전극의 표면 전하 밀도를 시그마, 전극사의 전속 밀도 D라고 했을 때 변이 전류 밀도를 구하래요. 그럼 이 변이 전류 밀도는
유전체를 통해서 단위 시간 또한 전속의 변화로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변이 전류를 구해서 전체 면적을 나눠주시면 되는데 그거 유도해 봤더니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래요. 그래서 D, 전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로 유전체를 통해 흘러가는 전류예요. 그 단위는 암페어 퍼 메타 제곱입니다. 전류를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요. 요 정의식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 전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로 유전체를 통해 흘러가는 전류. 그게 이제 답이 요건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11번 보시면 돼. 진공 중에서 점 1,3m인 위치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스크루의 점전화가 있을 때 점 2,1인 지점에 1콜럼의 점전을 놨대요. 그때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힘 F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데요. 그 위치가 이제 두 개가 줬으니까 그 좌표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첫 번째 좌표를 P라고 했을 때 얼마로 줬냐? 1,3인 지점이래요. 거기다 전하 Q를 놨는데 원을 마이너스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9승쿨럼을 놓았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좌표가 있어요. 그걸 이제 Q점이라 했을 때 2,1인 지점이래요. 거기에 전하 Q2를 놨는데 1쿨럼을 놨답니다. 그때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래, F. 그럼 이제 힘을 구하려면요. 일단은 좌표가 두 개 주어지면 이 좌표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거리부터 먼저 구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리 벡터 R을 구합니다. 거리 벡터 구할 때는요. 뒤에서 앞에 거 빼는 거예요. 근데 같은 축끼리 빼야 됩니다. 그럼 X는 X끼리 빼는 거예요. 그래서 2 빼기 1. 그러니까 X축이니까 I 붙이고요. 플러스 Y는 Y끼리 뺍니다. 그럼 1 빼기 3. 근데 Y축이니까 J 붙이시고. 그리고 정리하면 1I. 마이너스 하기를 2J죠. 그다음 두 번째, 요거에 대한 크기를 구합니다. 크기를 구할 때는요. 개수만 제곱해 더해 루트 씌는 거야. 그럼 I의 개수는 1이니까 제곱. J의 개수는 마이너스 2니까 제곱. 더해서 루트. 그럼 계산하면 루트 5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한 힘 F는요. 미줄 4 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1 Q2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요. 크기만 구한 거고요. 방향 벡터가 여기 보시면 X 도트, Y 도트가 있다는 얘기는 방향까지 표시하라는 얘기죠. 방향 벡터를 갖다 곱해 주셔야 돼요. 그럼 갖다 이제 넣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Q1 앞에 숫자 없으면 1이라는 숫자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요거는 얼마냐면 9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그 다음에 I 제곱이잖아요. R이 루트 5네. 그거 제곱. 그 다음에 Q1이라는 것이 얼마로 줬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곱하기 Q2라는 건 1이죠. 곱하기. 이제 방향 벡터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방향 벡터를 구할 때는요. 자신의 벡터를 자신의 크기로 나눠 주시면 됩니다. 그거 갖다 넣으면 자신의 벡터가 뭐냐면 1i 마이너스 2j. 크기가 루트 5야.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루트 5의 제곱이면 5죠. 거기다 루트 5 곱했으니까 밑에가 5 루트 5입니다. 그다음 분자 5 루트 5. 그다음 분자 정리하면요. 10의 마이너스 9승 플러스 9승은 없어져요. 그럼 마이너스에다 9 곱하면 마이너스 18인데 여기 i가 있네. 그러면 마이너스 18의 i. 그다음에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2배니까 36j가 되겠죠.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되겠네. 뭐 5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8의 i 플러스 5 루트 5의 36의 j. 단지 여기서 글자만 바꿔 쓴 것뿐입니다. 요 x축에 대한 단위 벡터를 x 위에 도트로 붙인 거고요. y축에 대한 단위 벡터를 y 위에다 이렇게 도트를 붙여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8 플러스 36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 몇 번에 가 있냐면 1번에 가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들어가 있고
그 분자값만 잘 정리하시면 돼. 마이너스 18, 그 다음 36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요. 12번. 정전 용량이 C0인 평행판 공기 콘덴서래요. 두 전극판 사이에 평행하게 절반을 비유전율이 입실론 R인 유전체를 채웠을 때 캡턴스에 대한 정전 용량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정전용량 C값을 구해보랍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뭐. 요 간격이 D랍니다. 그 다음 면적이 S메타 제곱이야. 거기에 진공이니까 진공중에 대한 유전율이죠. 요래 놓고 정전용량 C0를 구했답니다. 그게 얼마로 존재하냐면 D분의 입실론 제로 S. 요만큼의 평행판 공기 콘덴서의 정전용량이 나왔는데 여기다가 판 간격 절반만 입실론 S인 유전체를 채웠대.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여기가 2분의 D. 여기도 2분의 D죠. 그럼 반만 저렇게 비유전율이 입실론 S인 유전체를 반만 평행하게 채우면 그때 정전용량 C는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하기를 입실론 S분의 2 입실론 S의 C0가 됩니다. 근데 보기에 보니까 이렇게 생긴 답은 없어. 그럼 만드시면 돼. 그 보기를 보니까 요 분자에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 2하고 C0만 분자에 남겨요. 그럼 입실론 S가 없어지면 되는 거니까 나눗셈 하시면 되겠네. 그럼 밑에도 똑같은 걸로 나눠야지.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미줄. 둘이 곱해버리면요. 비유전이 약분되니까 이 C0만 남을 거고요. 이렇게 곱하면 비유전이 약분됐으니까 1만 남을 거고요. 이렇게 곱셈을 하시면 입실론 S분의 1만 남습니다. 근데 단지 여기서 비유전율을 입실론 R이라고 준 것뿐이야.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3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콘덴서에다 판간격 반만 유전체를 채울 때 정전용량 이 공식을 외워서 모양을 맞춰주시는 거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13번. 그림과 같이 점 O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A메타인 구도체 1과 안쪽 반지름이 B, 바깥쪽 반지름이 C인 구도체 2가 있대요. 이 도체에 대해서 전위계수 P1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에 1번 도체의 전하를 Q1이라고 하고요. 2번 도체의 전하를 Q2라고 해보죠. 그랬을 때 1번 도체 만든 전위를 V1, 2번 도체의 전위를 V2라고 했을 때 P1은 1번 전하가 1번에다 전위를 발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위계수 공식이 Q분의 V예요. 근데 1번이 1번에다 준 거니까 1 쓰시면 됩니다. 그럼 Q1은 그대로 쓰시고요. 분의 1. V1이라는 것은 1번 도체에 대한 전위예요.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Q1이고요. 4 파이 입실론 분의 Q1에 가로 열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Q1하고 Q1은 약분돼 버려요. 그럼 남는 것만 쓰면 4 파이 입실론 분의 1에 가로 열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돼.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냥 제일 낀 거 답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도체가 1번에다 영향을 준 전위계수 찾으라는 얘기죠. 1번 전화로 1번에 대한 전위를 나누시면 되는데 1번 도체의 전위 공식을 알고 있어야지만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일단 14번. 자개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아닌 거래요. 그럼 자개의 세기 H는요. 기본 단위가 뉴턴 퍼 웨버입니다. 또 A 퍼 메타라는 것도 있어. 그럼 두 개가 1, 2번은 이제 아는 거고요. 이제 3번, 4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자속 파이는 LI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단위는 웨버. 그럼 여기서 I 값으로 정리해보면 A 건너가면 나눗셈이니까 L분의 파이야. 그럼 파이는 자속이니까 웨버. 나눗셈이니까 밑줄 긋고요. L은 인덕턴스니까 헨리야. 그럼 이게 뭐다? 전류 I 값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여기다 넣어버립니다. 그럼 A라는 것이 암페어인데 헨리 퍼 웨버랍니다. 그리고 밑에가 메타. 그럼 나눗셈 밑으로 내려가면 곱셈 되는 거니까 헨리, 메타 분의 웨버지 뭐. 그래서 일단은 뭐 4번도 맞는 거네서 3번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본 요 단위는 알고 계신 거고
파이는 li 가지고 i로 정리해서 단위를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평행한 무한장 직선 도선에 i와 4i인 전류가 각각 흐른대요. 그때 두 도선 사이의 점 P에서 자개의 세기가 0이었대요. 그때 B분의 A가 얼마가 되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일단은 왼쪽 직선도체 전류가 위로 흐르잖아요. 그럼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회전하는 자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 놓고 오른쪽으로 돌려버리시면 자장이 이 도체 주변의 수직으로 이렇게 H1이 크로스 들어가는 방향이 돼.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요. 오른쪽도 전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엄지손가락 올라가는 방향에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돌려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돌아서 왼쪽으로 나오는 자개가 H2가 만들어집니다. 도트. 그럼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나가다 보니까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크기가 같으면 상쇄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H하고 1하고 H2가 같은 크기를 가지면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는 거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상쇄돼서 없어져요. 0이 된다라는 거. 그럼 H1은 무한장 직선에 대한 자개니까요. 2, 파이, R인데 A만큼 떨어졌고요. 전류는 I 흘렸대. 네 거로. H2도 2, 파이, R인데 B만큼 떨어졌고요. 전류는 4I래. 그럼 양쪽에 같은 거 이제 정리합니다. 2파이, 2파이 약분되고요. I 약분되면 여기 1만 남아. 그럼 왼쪽에 남는 거 A분의 1, 오른쪽에 남는 거 B분의 4죠. 그럼 A 건너가면 나눗셈이니까 곱셈 되고요. 곱셈 되고 건너면 나눗셈 되는 거니까 B분의 A는 4분의 1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 내압 및 정전 용량이 각각 이러한 식이었대요. 이 캡턴스를 직렬로 연결을 했을 때 양단의 전압을 인가함의 전압을 상승을 시키면 가장 먼저 절연이 파괴되는 캡턴스를 찾으랍니다. 그럼 가장 먼저 파괴되는 거는요. 전하량 Q를 구해서 최소가 되는 거 찾아주시면 돼. 그럼 전하량 Q는 CV입니다. 그럼 둘이 곱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Q1은 둘이 곱셈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0에다 2 곱했으니까 2000이지 뭐. Q2는 700에 3이니까 곱해주면 2100이죠. 37에 21이니까 Q3 둘이 곱하시면 돼. 그럼 46에 24, 2400이네. 그 다음에 Q4 둘이 곱셈하면 된다. 전압에다 C 갖다 곱하는 거니까 Q는 CV니까 38에 24, 2400이네. 그럼 제일 작은 건 2000짜리니까 첫 번째 거가 가장 먼저 깨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전하량을 구해서 가장 작은 게 가장 먼저 깨져나간다. 그럼 전하량 구할 때는 Q는 CV니까 둘이 곱셈해서 제일 작은 숫자 찾고 나오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번. 반지름이 2m인 것에 반지름은 A라고 할게요. 이거 권수가 120인, 권선수 N이 120이랍니다. 원형 코일 중심에서 자개 세기가 글쎄 자개 세기 H 좋네. 30이래요. 근데 원형 코일에 몇 암페의 전류를 흘려야 되느냐? 전류 물어봤어요. 그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여기에 반지름이 Am의 원형 코일이 있어. 그리고 권선수가 N에 감겨져 있답니다. 여기다 전류 얼마인지 모르지만 I암페로 흘렸을 때 이 중심점에 대한 자개색이 H를 준 거예요. 원형 코일 중심점에 대한 자개색이 H는 기본 공식이 2A분의 NI입니다. 단위는 AT per 메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전류 물어봤으니까 I는 나눗셈 건너가면 곱셈. N은 곱셈이니까 건너가면 나눗셈이지 뭐. 그럼 갖다 숫자만 넣으시면 돼. 2 곱하기 반지름 A가 2m로 줬고요. H라는 것이 30 줬고 그 다음에 권선수가 120이래요. 그럼 둘이 나누면 1입니다. 그래서 1A가 된다. 1A로 되어 있는 거 1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8번. 내구의 반지름이 A꼬로 5cm고요. 외구의 반지름이 B꼬로 10cm이고 공기로 채워져 있대. 공기로 채워져 있을 때 동신구형 캡턴스랍니다. 정전 용량이 얼마냐? C값 물어봤어. 근데 단위가 이제 피코페럿이랍니다. 그럼 동신구에 대한 정전용량 C는 기본 공식이 B-A분의 4 파이 입실론 제로 AB입니다. 단위는 페럿.
그럼 여기다 이제 단위만 맞춰서 숫자 넣으시면 되겠죠. 뭐. 밑줄 4 파이 상수고요. 진공 유전율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A는 5cm니까 메타로 고치면 0.05m입니다. 곱하기 B는 10cm니까 메타로 고치면 0.1m. B는 0.1m. A는 5cm니까 0.05m. 그럼 여기까지만 하시면 단위가 뭐다? 페럿으로 구한 거고요. 우린 뭘로? 피코로 만들래.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야. 그래서 거꾸로 플러스 12승 해주시면 돼.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다 두들기시면 11.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1.1로 되어 있는 거 1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번. 자성체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래. 옳은 거. 단 카이 M은 자화율이고요. 뮤 R은 비투자율이랍니다. 그럼 이제 일단은 딱 보면 3번, 4번, 1번, 2번이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이 자성체에서 역자성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역자성체 그러면 비투자의 뮤 R이 1보다 작은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상자성체다라는 게 있어요. 상자성체. 상자성체는 비투자의 뮤 R이 1보다 큰 값이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럼 일단은 역자성체는 비투자의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4번이 일단 맞는 겁니다. 그리고 상자성체가 비투자의 1보다 큰 거에서 상자성체가 1보다 큰데 비자성체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그럼 1번, 2번도 이제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역자성체에 대한 자화의 카이 M은요. 공식이 뮤 제로, 가로 열고 뮤, R 마이너스 가로 닫고요. 그럼 이 뮤 제로는요. 플러스 값을 갖습니다.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값을 갖고요. 뮤 R이 1보다 작대. 그럼 B2자리 역자에서 1보다 작으니까 0.5라고 할게요. 그럼 0.5는 1보다 작은 거니까 0.5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0.5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그럼 플러스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값이라는 얘기는 0보다 작은 값을 마이너스다. 그럼 돼서 0보다 작아야 되는데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요. 카이 M이 자화율은 위에가 똑같아. 뮤 제로 가로 열고 뮤 S 마이너스 1이죠. 뮤 R분의 1 참. 뮤 R로 줬으니까. 그럼 다시 한번 쓰면요. 이 진공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야. 플러스 값입니다. 이거는. 그다음 뮤 R이 1보다 크대요. 상자성체는. 그럼 이거 3이라고 해볼게요. 3은 1보다 큰 숫자니까. 그럼 3에서 1을 빼면 2니까 플러스 값입니다. 그럼 플러스하고 플러스를 곱하면 이게 플러스 값이 나와요. 그럼 플러스는 0보다 큰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보다 커야 되는데 이건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반대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맞는 거는 이제 4번만 맞는 거다. 그래서 역자성체금은 1보다 작다. 비투자율이. 상자성체금 비투자율이 1보다 크다라는 거. 그때 자화율은 0보다 작고요. 이거는 0보다 크다라는 거. 그거만 부등호 관계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에 보시면 구좌표계에서 나블라 제곱 R이 값이 얼마냐요? 그때 R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구좌표계에 대한 나블라 제곱 값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저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써놨는데요. 나블라 제곱 U를 구좌표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어져 있는 게 요 U 대신에 R로 준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U 대신에 R. 여기 U 대신에 R. U 대신에 R을 집어넣으시면 돼. 그럼 일단은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타로 편미분한데 R은 세타 성분이 포함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로가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R이라는 것이 파이로 미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 R에는 파이라는 성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수니까 이것도 제로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만 계산하시면 돼.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라운드 R분의 라운드 R이니까 이거는 1이네. 그죠? 1이에요. 그럼 이제 I 제곱, 1은 곱하나만 안 하니까 I 제곱을 R로 미분하면요. I 제곱분의 1은 그대로 쓰시고 뭐만 남냐면 2 나가고 하나 빼주면 되니까 2R이 됩니다. 그럼 R이 하나 약분되니까 I분의 2만 나와. 그래서 I분의 2로 돼 있는 거
요 2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식을 다 외워서 이거 푼다라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처음 나온 문제인데 그냥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학 문제는 요 정도까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